당신의 일자리와 세금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2026년 대한민국 경제가 통째로 멈추는 퍼펙트 스톰의 시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을 상상해보세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마친 뒤 현관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집 앞 지하철역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죠. 뉴스를 켜보니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국의 주요 물류망이 마비되었고 대기업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으며 심지어 국가가 공무원들의 월급과 군인들의 급식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 말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지표들은 이것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 마비의 실체와 4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가져올 재정 파탄, 그리고 정부가 왜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 손을 대려 하는지 그 숨은 의도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듣기만 해도 늘어나는 경제 지식, 섬뜩한 경제학. 오늘 영상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밑바닥에서 어떤 거대한 음모와 위기가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고 내가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통장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것이 거대한 착각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불편한 진실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가장 참혹한 경제적 재앙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우리 산업의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법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2026년 3월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말하지만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산업의 엔진을 멈추게 하는 거대한 모래주머니와 같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봉투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름만 들으면 참 따뜻해 보이죠. 과거의 파업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의 실체는 따뜻한 이름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멈추게 할 초강력 냉각제와 같습니다. 왜 이 법이 무서운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들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납품업체 직원들이 여러분의 식당 앞에서 시위를 하며 주방을 점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직접 임금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황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지만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당신의 직원은 아니지만 당신의 영업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신이 그들의 사장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주방을 점거해서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 정의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은 직접 계약을 맺은 사람만 사장님으로 인정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수만 명의 하청업체 직원들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왜 산업 마비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들여다봅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구조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거대한 완성차 업체 하나 아래에 수천 개의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사슬처럼 엮여 있죠. 예전에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대기업과는 별개의 법적 주체였기 때문에 피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하청업체의 노조가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파업을 벌이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작은 볼트 하나를 만드는 3차 협력업체의 노조가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을 가로막고 파업을 시작합니다. 공장은 멈추고 하루에 발생하는 손실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죠. 하지만 회사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원 개개인의 책임 귀속 여부를 아주 까다롭게 따지게 만듭니다. 사실상 손해액 전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파업 리스크를 안고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해외로 나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6년 상반기에만 수십 개의 중견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자리가 통째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목소리는 더 처절합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회사는 노조가 점거, 한 번 하면 그대로 부도입니다. 손해배상도 못 청구하고 공장은 멈추는데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이건 그냥 사업 접으라는 소리예요.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공급망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처하는 이 거대한 엑소더스가 2026년 3월부터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산업 마비만이 아닙니다. 공장이 멈추면 세금이 안 거치겠죠. 세금이 안 거치는데 정부는 지금 역대 최악의 빚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이 멈추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우리 발등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부채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무려 141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시죠?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한 사람당 짊어지고 있는 나라빚이 무려 2,800만 원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눈을 뜨자마자 2,800만 원의 빚더미를 안고 시작하는 셈이죠. 그런데 정부는 매번 괜찮다고 말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건전한 편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눈가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사과와 돌멩이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빚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고 그 끝은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IMF 외환 위기보다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부채는 가파른 수직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 비용으로 써야 할 돈은 기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벌어들이는 수입은 줄어드는데 카드값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은 세수 펑크라는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이 위축되면서 법인세는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니 부가가치세도 안 거칩니다. 이런 재정 파탄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설마 국가가 군인들의 월급을 못 주거나 국방비를 체납할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대목이 발견됩니다. 국방 예산 중 상당 부분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집행이 유예되고 있어요.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급식질이 떨어지고 노후화된 무기를 교체할 예산이 없어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는 안보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수당이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과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필수 인력들입니다. 경찰관들의 방범 활동비가 줄어들고 소방관들의 장비 교체가 늦어지는 세상. 여러분은 이런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국가 부채는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내 통장에 있는 돈과는 상관없겠지라고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결국 선택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미친 듯이 올리거나 아니면 돈을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의 가치는 처참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걷고 싶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국민들의 저항이 무섭죠. 그래서 그들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일해 쌓아온 노후의 마지막 보루, 퇴직연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잠자고 있는 그곳 말입니다. 국가의 금고가 비어가고 산업이 멈추기 시작할 때 권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곳에 쌓인 거대한 돈더미를 찾는 겁니다. 그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 바로 여러분의 퇴직연금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퇴직연금 규모는 무려 431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죠. 그런데 정부는 최근 이 퇴직연금을 기금화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금화라는 단어가
참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일단 내 명의로 된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국가가 주도하는 기금 형태로 통합해서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 국가가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더 공격적으로 굴려주겠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고마운 제안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데블스 애드버킷, 즉 악마의 대변인이 되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국가 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인 2026년에 이런 정책을 강행하는 걸까요? 그 답은 아주 섬뜩합니다. 빚을 진 정부 입장에서 재정의 숨통을 틔워줄 거대한 쌈짓돈과 같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이 기금화되면 정부는 이 막대한 자금을 공공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국가 기관 산업이나 국채 매입에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재정 위기에 빠진 국가들이 연기금을 어떻게 활용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연기금이 강제로 사게 만들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수익성 낮은 국책 사업에 쏟아붓게 하죠. 결국 국민의 노후 자금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뒷수습하는 돌려막기용 자금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만약 그 투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퇴직금 통장에 마이너스 숫자로 찍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정급여형인 BB형에 가입되어 있든 확정기여형인 DC형에 가입되어 있든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기금화가 진행되면 운용의 주도권이 개인이나 개별 기업에서 국가가 임명한 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투입되어도 여러분은 눈뜨고 코 베이는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상상해보세요. 20년 뒤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 정산을 신청했는데 국가로부터 이런 답변을 듣는 상황을요. 지금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 연금 지급 시기를 5년 뒤로 미루겠습니다. 혹은 기금 수익률 악화로 원금의 일부만 지급 가능합니다. 라는 통보 말입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지금의 부채 속도와 기금화 움직임을 볼 때 충분히 예견되는 미래입니다. 정부는 수익률 제고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연금조차 고갈 위기에 처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정부가 이제는 퇴직연금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나 다름없습니다. 내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효율성을 따지며 뺏어가는 꼴이니까요. 자,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산업은 멈추고 국가는 파산 직전이며 이제는 내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살아남을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많이 무겁고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경제의 역사는 늘 위기 속에서 준비된 자들이 부의 사다리를 올라갔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산업이 마비되고 국가 부채가 폭발하며 내 퇴직금까지 위협받는 이 2026년의 퍼펙트 스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원화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고 통화 다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가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원화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달러는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외화 통장을 개설하거나 미국 주식 혹은 달러 ETF를 통해 내 자산의 기초 체력을 키워두세요. 금 또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수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지금 당장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금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는 확정기여형인 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는 확정급여형 BB형은 국가적 시스템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반면 DC형이나 IRP는 여러분이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화, 다변화 전략을 퇴직연금 안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나 글로벌, 배당주, ETF를 담으세요. 국가가 내 돈을 기금화해서 마음대로 굴리기 전에 내 자산의 운영 주도권을 내가 확실히 쥐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면 근로소득의 불안정성은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제는 직장 하나만 믿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본업 외에 여러분의 전문성을 살린 부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추가 수익 구조를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수입원이 끊기는 것입니다. 매달 단돈 50만 원이라도 좋으니 회사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독립적인 현금 흐름을 구축하는 데 사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보의 필터링과 경제적 문해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뉴스를 맹신하지 마세요. 정부나 기관에서 발표하는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실제 지표를 읽어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국가 부채의 질이 어떠한지, 세수 결손이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노동 관련 법안이 내 직업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줄지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대비입니다. 경제 위기는 늘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미디어가 연일 파산 소식을 전할 때 부안 외동에서 자산을 투매하거나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위기는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우량한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실행력을 유지하십시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알았고 그 실체를 분석했으며 대응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 세 가지 거대한 파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경계가 무너지며 산업 현장은 상시적인 파업 리스크에 노출되었습니다. 둘째,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는 이제 안보와 공공서비스에 마비라는 구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이 부족한 곳간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연금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는 기금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나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적금만 부으면 행복한 은퇴가 보장되던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을 넘어 각성한 개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액션 가이드를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보세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무엇인지, 수익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내 자산 중에 원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달러나 금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세요. 셋째, 이 영상을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들과 공유하며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십시오. 혼자 하는 지식은 정보에 불과하지만 함께 나누는 정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경고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6년이라는 시간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지붕을 고치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해가 떠 있는 지금 당장 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섬뜩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경제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일자리와 세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모든 것이 멈추는 날, 당신은 준비된 승자가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섬뜩한 경제학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